책 읽어주는 남자 문호성. 인문학 산책. 인간을 알아야 행복해진다. 문호성의 인문학 산책. 네, 안녕하세요. 인문학 산책입니다. 오늘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전 한 20년 정도 됐죠. 예, 버크 헤짓이라고 하는 분 계십니다. 세계 베스트 작가였고요. 동기부여가면서 또 기업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책을 여러 권 저도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어떤 심플 단순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성찰할 수 있게끔 비유를 잘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 끌었던 부분인데, 파이프 라인의 우화라고 하는 그것이 아마 대히트를 쳤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네트워크 쪽에 이제 그 관련해 있던 분들은, 한번 접한 분들은 이건 아주 기본 상식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일반적인 어떤 사회의 관점에서 어떻게 좀 이 책을 볼까 하는 것들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적인 어떤 측면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느껴야 될 것인가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정리해 보면 이 얘기는 많이 들었던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파블로와 브루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블로는 여기 그 우물에서 마을까지 내려오는 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하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내가 이제 인세 소득을 받는 것을 머릿속에 꿈꿉니다. 근데 브루노는 좀 생긴 게 튼튼하잖아. 얘는 좀 비실비실하고 얘는 물통을 나르는 겁니다. 물통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물통을 갖다가 점점 잘 되니까 물통을 크게 나르는 쪽을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한쪽은 그 인세 소득 나올 수 있는 일을 하고 한쪽은 노동 수익을 근반으로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잘 이렇게 그저 우화로 표현했던 것은 다 내용들을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좀 심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작가가 책 안에서 중요한 문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딱 그 첫 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어떤 길입니까? 두 갈래 길이죠. 어떤 길입니까? 두 갈래 길. 예, 물통 사업을 해야 될 겁니까?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겁니까?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요.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물통 사업을 하는 것은 그 몸이 망가지고 은퇴할 때쯤 되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어떻게 그때를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는 거예요. 이 그 책의 어떤 핵심은.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선택할 그런 어떤 것을 당신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선택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파이프라인을 그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분명히 이제 묘사가 됩니다. 어, 자, 처음에는요, 파블로는 자기 자신의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그거 할 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이제 수개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반 정도 그 완성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좀 이동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더 훨씬 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대기까지 안 가도 반만 가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통을 채우는 일이 다소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시간적 자유가 생기는 거죠, 슬슬.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중간중간 혹시 효율이 날 수 있게끔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브루노는 처음에 혼자서 막 그 큰 물통을 나르다 보니까 처음에 돈을 벌어요. 예? 집도 사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하고. 근데 이제 노동으로 하다 보니까 등이 굽고요. 걸음걸이가 갈수록 느려져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물통 쥐고 이제 계속 날라야 되는 그 운명을 나중에는 이제 힘이 들고 하니까 한탄하면서
이렇게 그 술집에서도 술을 얻어먹는 어떤 모습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술을 샀습니다. 막 자기가 돈 잘 벌 때요. 바로 이것이 차이죠.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그 월급쟁이로 출근할 때는요, 이 인쇄소득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완성이 됐을 때 전혀 다른 기적 같은 삶을 살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노동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 처음에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놀렸다가 어떻게 기적의 사나이라고 이제 거꾸로 부릅니다. 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 기간을 못 참고 어떻게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이제 이런 어떤 위험을 처음에 잘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 말이에요. 파이프라인은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한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생명선이라는 얘기를 해요. 인쇄소득을 완성하는 일은 생명선이다. 어, 그것이 바로 인쇄소득이 삶의 생명선 역할을 갖다 하는, 그리고 그 시간과 돈으로 맞교환하는 이 노동에 대한 삶을 그 삶 속에서 바로 해방시킬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어떤 방법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면 여기에 대한 개론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럼 뭐 나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인쇄소득 나는 어떤 사업의 분류들이 있습니다. 자,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소유하게 되면 인쇄소득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뭐냐? 회사입니다. 회사. 대표적인 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이다 보니까 회사가 일하는 것들의 소유자이다 보니까 본인이 일을 안 해도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수익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 소득 첫 번째가 뭐예요? 회사, 시스템, 회사를 만든다. 두 번째, 바로 그 좋은 회사나 그런 거에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권리소득에 해당되는 거 있죠. 인쇄소득, 판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유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이런 어떤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작가는. 그러면서 그 생각만 바꾸면 안 되고요. 그걸 실행을 옮겨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평생 일하는 것이 평생 동안 일상을 한번 그 시간을 갖다가 체크해 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보통 6년 정도는 먹는 데 쓴답니다. 5년은 어떻게요? 뭔가를 줄 서서 기다리는 데 시간을 쓴대요. 야, 진짜 많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집안 청소하는 일은 한 4년 정도 한답니다. 4년. 그 다음에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 또 3년. 가사노도 하시는 분은 꽤 많이 이걸 하네요. 그죠? 한 8년을 그냥 7, 8년을 거기에 쓰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2년은요, 부재 중에 걸려온 전화 받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새는 좀 없지만 옛날에는 이 부재 중 전화 받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잘못 놓아둔 물건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정리정돈 잘하는 것만 해도 내 생명을 갖다 오래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8개월 정도는요, 스팸 메일을 읽는 시간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8개월이 아니라 이게 8년, 10년 거의. 그래서 부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카톡 하는 시간을 줄여라. 이런 SNS 하는 거를 갖다가 시간 코어 타임을 정해서 평상시 안 하고 딱 이렇게 단절하라고 권유한답니다. 생각하고 사색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요새는 그냥 맨날 까똑까똑 이거 그냥 보느라고 정신없는데 저도 단절 시간을 좀 갖습니다. 예. 자, 일상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데 이 소소한 일에 다 낭비돼 버려서 나머지 일에 또 이제 노동을 하다 보면 하루에 8시간씩 그냥 하루 종일 저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얘기합니다. 어차피 50년은 그 일반적인 어떤 부분들의 50년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파이프라인 건설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연금 소득 받기 위해서요. 자기가 직장에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잡는 것들, 여기서 72법칙이 있는데 자기 자산을 2배씩 늘리는 쪽에 이제 그것을 하면 50년 정도 되면 100만 달러가 모이게 돼서 은퇴하게 되는데, 요즘에 자기가 생각을 좀 바꾸면 2년에서 5년 정도 만에 2년에서 5년 정도 만에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재정적 안정, 시간적 자유, 그 다음에 행복한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통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다가 집중해서 투자해서 나의 생명선을 지키라 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해야 되는 어떤 그것의 지렛대의 원리라는 얘기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1444년에 요 그 쿠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만들죠. 그래서 인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800만 부를 갖다가 책을 갖다가 유럽에 팔 수 있게끔, 요게 인쇄기죠. 예, 인쇄기. 그러니까 이게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복제. 그러니까 인쇄기는 그 이렇게 활자를 갖다가 쓰던 어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런 복제 가능한 붕어틀 같은, 그래서 시간과 돈을 갖다가 지렛대 원리로 해가지고요,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복제가 되고 생산성이 좋아지게 되면 시간이 남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돈도 빨리 버는 겁니다. 요 원리가 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라. 또 작가는 이런 분들이 있답니다. 현재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야, 내가 변호사고 뭐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 연예인이고, 예, 그 스포츠인들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결국 또 가난해지는 사람들로 이제 전락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수입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출을 펑펑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산하는 예를 갖다가 그 야구 선수 그 예를 들었는데요. 돈이 많이 번다고 부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큰 이 물통이라도요, 이게 엎어질 때가 있답니다. 이게 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당해서 정리해고된다든지 아니면 자연퇴직한다든지, 이 물통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은 그냥 엎어지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깨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수입은 계속 끝나는데 지출은 계속 나가니까 바로 물이 말라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이 아무리 커도 안정과 그 이 생활의 어떤 그 안전과 이것을 갖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정감을. 예.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뭘 하라?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파이프라인 건설 차근차근 해놔라. 아껴 쓰고 저축하고 그거로 재투자하고 시스템하고 건물 임대소득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하고, 그래서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정 부분 돈이 생기면요, 펑펑 쓰지 마시고 지출 늘리지 마시고요, 임대소득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정말 의미 있는 그 질문을 저희들한테 던져요. 만약 당신이 시간을 투자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뜻하지 않는 재난을 닥쳤을 때 당신과 당신 자신 가족의 안정된 삶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생명선을 확보해 두셨습니까? 라고 또 질문해요. 만약 내일 당장 당신의 수입이 없어진다면 당신은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6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까? 6개월 버틸 수 있습니까? 3개월 버틸 수 있나요? 아니면 3주요? 아니면 1주요? 만약에 당신이 정로회계를 당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작전입니까? 뭔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뜻하지 않는 사고로 모아둔 돈 병원비로 다 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암에 걸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해요. 정말 그 한 번 정도는 자기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마찬가지로 실직당하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것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책에서처럼 먼저 이 생각을, 만약에 내가 노동이 끝났을 때, 수입이 끊겼을 때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것을 지금 생각을 좀 해놨다면 지금 이 위기 사태를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일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라 하는 겁니다. 나 자금도 없는데 뭐하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장합니다.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소비가 자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말 착한 그런 마케팅, 소비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 소비자 협동조합 개념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아니면 인터넷 쳐가지고요, 충분히 내가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요. 자본 투자 없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당신은 계속 물통만 나를 것인가?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저희한테. 그래서 삶의 방식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물통만 나르는 게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파이프라인의 삶의 생명선을 갖다가 어떻게 요? 계속 내가 구축하기 위해서 삶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건설하라는 얘기예요. 그 파워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지렛대 원리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돈의 레버리지 효과, 시간의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건설됐을 때는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그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지 말고요. 한 2년에서 5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움직이시라 하는 것들을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수 아카데미에서는요, 이렇게 인문학 산책을 통해서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준비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21년 동안에 삼성 다닐 때부터 이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이렇게 한 결과 저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금년도면 완전히 이제 건설이 완성이 돼서 저는 환갑 전에 이제 돈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는 아마 자유롭게 되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